사장님들, 우리 통상 세무사님들 만나실 때 어떤 말씀 많이 하시나요? 세금 좀 줄여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런 분이 계셨어요. 변리사님, 저는 올해 법인세를 최대한 많이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매출 누락이 최대한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과 소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돈 자랑하려고 저한테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사실 회사를 매각하려는 이슈가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회사에서 큰 지출은 아닌데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커피와 관련된 직원들 복지를 해줘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분이 법인카드를 다시 꺼내 손에 넣으시고 개인 카드로 그걸 그냥 결제를 하셨었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법인이라는 걸 통상 매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리가 영업이익의 몇 배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합니다. 이 기업 가치평가를 통상 할 때는 영업이익이 남는 거에 몇 배를 곱할 거냐, 이거 멀티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업종별로 프랜차이즈는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고, 뭐 그냥 평균적으로 한 10배 정도 곱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1억이라는 돈을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러면 1억이 비용 처리가 됐으니 영업이익이 1억이 낮아지면서 법인세를 20%, 2천만 원 정도를 세금을 줄였을 겁니다. 그래서 나 2천만 원 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회사를 매각 이슈가 있는 법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영업이익이 1억 내려간 것 때문에 매각 단가가 10억이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시트를 그 앞에 둔 어떤 부자, 이런 경영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지금 현 지출을 줄여서 어떻게 보면 세금 낼 걸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나중에 매각을 할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대표님들은 매각을 직전에 두고 회사에 나가야 될 돈들, 회사 돈으로 충분히 비용 처리가 문제가 없는 돈들조차도 개인 돈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들어갈 복지 비용으로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대표가 이사가 쏜다 라고 해서 대표 개인 카드로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왜냐,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대표가 통이 크다고 그냥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표의 철저히 계산된 어떤 이 멀티플 이해도가 높은 대표의 계산에 의해서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통상 뭐 배달의 민족이 4조 7,500억이 팔렸다, 뭐 예를 들어서 컴포즈가 4,700억이 팔렸다, 이런 뉴스가 뜨면 와, 그 대표 4,700억 벌었겠네, 4조 7,500억 벌었겠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지분율을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회사가 4조 7,500억에 엑시트했을 때 제가 정보 확인 정확히 한번 더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대표 지분이 1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전에 한번 받았었는데, 그러면 4조 7,500억 중에 내 지분이 10% 정도다라고 하면 4,750억만 나는 대표는 벌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매각할 때는 이 지분율을 관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 회사는 나중에 내가 쭉쭉쭉쭉 영업이익도 많이 내고 키워서 매각을 할 거야 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후하게 막 이렇게 막 뿌리는 것들도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업종, 여기도 뭐 파이프 제조업이고 여기도 파이프 제조업이다, 그러면 영업이익에 몇 배를 곱하냐라는 거는 그 업종별로 어느 정도 공통된 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멀티플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기업을 기술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기업이다 라고 기업이 포장이 돼 있으면 이 멀티플이 더 붙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내가 이제 회사를 잘 키워서 매각해서 돈을 좀 벌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어떤 영업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것, 두 번째, 지분율을 최대한 지킬 것, 그 다음에 우리 회사를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어서 후발주자가 쉽게 쫓아오기엔 좀 어려운 영업이익을 우리가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팅할 것, 이런 것들을 잘 세팅해 주시면 나중에 여러분께서 크게 뭐 100억, 1000억 매각하는 그림에서 이런 플랜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조금 그 상속이나 자녀분이 회사를 인수할 일이 없는 케이스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 회사 매각해야 되겠다, 변리사님 회사 좀 팔아주세요, 살 사람들 좀 구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은데요. 그런 분들 회사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 이 영업이익이 대표님께서 분명 아까 10억씩 남는다고 하셨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 10억씩 남아요. 근데 왜 세금은 그 영업이익은 1억밖에 재무제표에 신고를 안 하셨나요? 세금을 줄여야 되니까, 절세를 해야 되니까 1억밖에 신고를 안 했죠.
근데 이런 형태의 재무제표가 계속 유지가 돼 있으면 이 회사를 매각할 때 10억씩 남는 회사면 100억에 팔 수 있는 건데 1억밖에 영업이익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이 회사를 자본시장법에서는 10억밖에 평가를 못 해주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정말 내가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이거를 짧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우리 회사를 예쁘게 포장을 드레스를 잘 입혀가지고 M&A 시장에 내놓으셔야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팁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는 직업 소명상 세금을 무조건 깎아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 무작정 영업이익을 낮추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에 어떤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냐면 건물 사실 때, 예를 들어서 건물 사실 때 100억 빚을 낸다라고 하면 1년에 한 4억 정도 이자가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실제로는 4억보다 훨씬 많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자가 무섭지가 않은데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을 1억밖에 신고를 안 해놓으시면 요 1억밖에 신고 안 해놓으신 것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거나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자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앞둔 분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큰 대출을 일으킨다, 큰 사옥을 짓는다, 시설 자금을 땡기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영업이익을 몇 년 동안은 관리를 좀 하시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